백호 충직한 토종개가 장례식 관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적을 찢는다. 2025년 3월 15일 아침 전라남도 곡성군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벚꽃이 피 햇살 아래 흩날리며 봄의 달콤한 향기를 뿌렸지만 모인 이들의 슬픔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장례식장 앞 나무들을 흔들었고 그 사이로 벚꽃이 피 눈처럼 떨어졌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은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덮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 중앙에는 곡성군 경찰서 형사수사팀장 강민재의 영정사진이 엄숙하게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했고 25년간 마을을 지켜온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다. 곡성군 주민들도 모여들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부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할머니까지 모두 강민재를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었다. 민재 형사는 강변박 씨 식당에서 해물파전을 즐겨 먹었지. 한 주민이 목맨 소리로 말했다. 항상 보리차 한 잔을 더 시켰어. 야간 근무 후 정신을 차리려나 보더라고.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장례식장을 채웠다. 사람들은 강민재의 삶을 되새기며 그의 빈자리를 애도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백호 강민재가 6년 전 마약 밀수 사건에서 구한 토종개가 관 앞에 서 있었다. 털은 곤두서고 눈빛은 예리했다. 백호는 으르렁거리더니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절박한 경고처럼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민재가 손수 만든 나무 목줄, 그 위에 새겨진 백호라는 이름이 빛 아래 반짝였다. 백호는 앞발로 관을 세게 긁었고 날카로운 발톱이 나무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군중이 술렁였다. 몇몇은 뒤로 물러서며 속삭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백호가 왜 저래? 형사수사팀의 젊은 경찰 이수진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백호의 목줄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다.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과 눈물로 붉어진 눈이 그녀의 혼란을 드러냈다. 백호야, 진정해. 그녀가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이수진은 백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6년 전 백호는 마약이 숨겨진 컨테이너를 찾아내며 강민재의 가장 큰 사건을 해결하게 했다. 그때 강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백호는 절대 이유 없이 짖지 않아요. 그건 정의의 눈이에요. 이수진은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일 거라 믿었다. 곡성군 경찰서장 김동현이 다가왔다. 그의 굵은 눈썹이 찌푸려졌고 짧은 백발 수염을 손으로 쓸었다. 이수진, 저 개를 진정시켜. 여긴 장례식장이야. 소란 피울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엄중했지만 이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백호를 단단히 잡은 채 김동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장님, 백호는 절대 터무니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강 형사님은 백호를 금속 탐지기보다 더 믿으셨어요. 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진의 말에 장례식장은 순간 정지했다. 젊은 경찰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고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장례식에서 관을 연다고 그게 말이 되나? 한 할머니가 손수건을 쥐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김동현은 이수진의 단호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젊은 시절 순찰 경찰로 일하며 직감덕의 매복에서 살아남았던 때를 떠올렸다. 좋아,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빨리 그리고 예의를 갖춰 진행해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2명의 장례식장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관으로 다가갔다. 백호는 여전히 짖었지만 이제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드러나길 기다리는 듯했다. 이수진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에는 아침에 사온 보리차가 담긴 종이컵이 쥐어져 있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민재가 매일 아침 즐겨 마시던 보리차였다.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관 뚜껑이 천천히 열리자 창문에서 들어온 햇살이 나무 표면을 비췄다. 그리고 그 안이 드러나는 순간 모두의 입에서 경악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관 안에는 강민재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게 뭐야? 한 젊은 경찰이 외쳤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권총에 닿았다. 김동현은 앞으로 나서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실수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진은 여전히 백호 곁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녀는 백호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았다. 갑작스럽게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올랐다. 강 형사님, 살아계신 걸까?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백호의 꼬리가 흔들렸다. 마치 그녀의 말을 응용한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백호가 이수진의 손을 뿌리치고 군중을 해치며 문을 향해 달렸다. 몇몇 주민이 비명을 지르며 비켜섰다. 백호의 발걸음에 벚꽃이 피 흩날렸다. 이수진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백호 기다려. 김동현은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저 개를 따라가. 빨리. 경찰들은 허겁지겁 백호를 쫓았다. 장례식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멍하니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백호, 저 녀석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거야. 이수진은 백호를 따라 뛰면서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야간 근무 후 강민재는 그녀를 강변박 씨 식당으로 데려갔다. 2접시의 해물파전을 시키고 등불 아래서 백회 대해 이야기했다. 백호는 그냥 개가 아니야. 수진아, 강민재가 말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건 가족이야. 내가 위험에 처하면 백호가 날 찾아낼 거야. 그때 이수진은 웃으며 농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백호가 숲속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민재 그녀의 스승이자 오빠 같은 존재,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장례식장 밖에서 봄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벚꽃이 피 하늘을 날며 백호의 길을 따라 흩어졌다. 이수진은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다. 강민재와 백호가 벚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이었다. 강민재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다. 형사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제가 찾아낼게요. 달빛 아래 백호가 어두운 골목에서 멈춰 서 귀를 쫑긋 세우며 멀리서 들리는 구원의 소리를 감지한다. 2025년 3월 15일 밤 전라남도 곡성군의 거리는 고요했다. 보름달이 하늘에 걸려 은빛을 뿌렸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짠 내음을 실어왔다. 곡성군 중심께서 멀지 않은 강민재의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단층 집의 낡은 나무 문은 열려 있었고 창문 하나가 부서진 채로 흔들렸다. 이수진은 백호를 따라 그 집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가슴은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백호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문 앞에서 멈췄다. 그 목에 걸린 나무 목줄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이수진은 장례식장에서의 충격을 아직 떨쳐내지 못했다. 강민재가 아닌 낯선 시신 백호의 필사적인 행동,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암시하는 끔찍한 가능성, 형사님 살아계셔야 해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곡성군 경찰서 형사수사팀의 젊은 경찰로서 그녀는 강민재를 스승이자 가족처럼 여겼다. 백호가 숲속으로 달려간 뒤 이수진과 팀은 그를 쫓아 이곳까지 왔다. 백호는 마치 강민재의 흔적을 따라가는 듯했다. 곡성군 경찰서장 김동현이 뒤따라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다. 이수진 조심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는 수첩을 펼치며 무언가를 확인했다. 젊은 시절 순찰 경찰로 일할 때 그는 비슷한 사건에서 배신의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있었다. 그 직감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 팀의 또 다른 경찰 정우성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폈다. 그는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이수진은 그의 지나친 침착함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수진은 숨을 멈췄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소파는 칼로 찢겨 솜이 터져 나왔고 서랍은 모두 열려 바닥에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책장은 넘어져 있었고
유리컵 몇 개가 깨진 채 굴러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금과 금목걸이가 든 작은 상자는 손대지 않은 채였다. 도둑이 아니야. 이수진이 중얼거렸다. 누군가 뭔가를 찾으려 했어. 백호는 거실을 한 바퀴 돌더니 마루 한쪽에서 멈춰 앞발로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이수진이 다가가 살펴보니 바닥에 나무 판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주머니 칼로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 비닐에 쌓인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이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서장님, 여기 뭔가 있어요. 김동현이 다가와 금고를 보았다. 비밀번호가 필요 그는 말했다. 강 형사가 이걸 숨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수진은 금고를 열기 위해 숫자를 떠올렸다. 강민재가 백호를 구한 날 6년 전 3월 12일을 생일처럼 여겼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0312를 입력했다. 딸깍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USB와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강민재의 필체가 보였다. 화성 가짜 입찰 윤태식 이수진의 눈이 커졌다. 화성건설은 곡성군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부동산 회사였다. 윤태식은 그 회사의 대표로 자선 행사에 자주 얼굴을 내미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강민재가 그의 이름을 적었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다. 김동현이 수첩을 받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야. 그때 백호가 다시 움직였다. 그는 집을 빠져나와 곡성항으로 향했다. 이수진과 팀은 그를 따라갔다. 항구는 달빛 아래 조용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백호는 부두 끝에 멈춰서서 땅을 킁킁거렸다. 이수진이 손전등으로 비추자 진흙 속에 선명한 타이어 자국이 보였다. 이건 화물차야, 그녀가 말했다. 최근에 여기 있었어. 정우성이 다가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생선 트럭일 거예요. 항구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했다. 이수진은 그의 눈을 보았다. 평소와 달리 그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다. 백호가 정우성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수진의 직감이 울렸다. 정경찰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정우성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럼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이수진은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 이수진은 작은 식당에 들렀다. 그녀는 칼국수를 주문했다. 강민재와 함께 이곳에서 밥을 먹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는 칼국수를 먹으며 말했다. 수지나 곡성은 작지만 비밀은 많아 조심해야 해. 그때는 그저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식당 주인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했다. 민재 형사는 좋은 사람이었지. 백호도 그를 많이 따랐고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백호는 형사님의 가족이에요. 식당을 나와 팀은 다시 항구로 돌아갔다. 백호는 이제 한 곳에서 맴돌았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수진이 다가가 보니 진흙 속에 작은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화물 목록이 담긴 서류가 있었다. 서류에는 화성건설의 이름과 함께 의심스러운 물품 목록이 적혀 있었다. 마약일까? 이수진이 중얼거렸다. 김동현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윤태식이 연루된 게 분명해.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그 순간 정우성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지며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켜지면서 윤태식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강민재의 흔적을 지워 지금 이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정우성을 노려보았다. 정경찰, 이게 뭐죠? 정우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동현이 다가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정우성, 넌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어. 백호는 정구성을 향해 다시 으르렁거렸다. 이수진은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다. 강민재와 백호가 벚나무 아래서 웃는 사진이었다. 형사님,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우리가 진실을 찾고 있어요. 그때 항구 저편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백호가 귀를 세우더니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수진은 숨을 삼키며 그를 쫓았다. 정우성의 배신, 윤태식의 비밀.
그리고 강민재의 행방,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정우성이 어둠 속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려 한다. 2025년 3월 16일 새벽 곡성군의 항구는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찔렀고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는 숲속 바람과 뒤섞였다. 곡성항의 부두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수진은 백호를 따라 항구를 떠나 섬진강 마을 근처의 숲으로 들어섰다. 백호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앞장섰다. 그 목에 걸린 나무 목줄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수진의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비췄지만 안개가 시야를 흐렸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정우성의 배신이 드러난 순간 그녀는 강민재가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곡성군 경찰서장 김동현은 팀을 지휘하며 뒤따랐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이수진 너무 앞서가지 마. 그가 무정의로 말했다. 위험할지도 몰라.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백호의 단호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정우성은 팀의 위에서 보았다. 그의 얼굴은 상급했다. 백호는 주머니 속에서 꺼렸다. 이수진은 그를 힐끔히 보았다. 항구에서 떨어진 그의 전화기, 윤태식의 메시지, 강민재의 흔적을 지워 그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우성은 동료였지만 이제 그는 적이었다. 백호가 갑자기 멈췄다. 숲속 깊은 곳 나무들 사이로 낡은 창고가 나타났다. 녹슨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이수진은 숨을 삼켰다. 여기야. 그녀가 속삭였다. 백호는 창고 문 앞에서 앞발로 땅을 긁었다. 그 순간 그녀는 강민재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3년 전 야간 순찰 중 그는 말했다. 수지나 곡성의 비밀은 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어. 하지만 백호는 그걸 찾아낼 거야. 그때는 단순한 위로로 들렸지만 지금 그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팀이 참고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최병호라는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섬진강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화성건설의 옛 운전수였다. 그의 백발은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났고 손에는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있었다. 경찰들, 여기서 뭐해? 그가 물었다. 이수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최병호의 눈이 커졌다. 이 창고. 화성건설 트럭이 여기 자주 왔었지. 이상한 물건을 실은 것 같았어. 그는 떡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힘내라고 가져왔어. 곡성떡은 기운을 북돋아준다. 이수진은 감사하며 떡을 받았다. 달콤한 찹쌀 향이 그녀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김동현이 팀에게 창고 문을 부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우성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서장님, 이건 너무 위험해요. 안에 폭발물이나 함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이수진은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다. 백호가 정우성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이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경찰? 왜 자꾸 방해하는 거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정우성은 말을 더듬었다. 수진 오해야. 내가 팀을 보호하려는 거야. 하지만 이수진은 그의 전화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김동현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동현이 정우성의 어깨를 잡았다. 정우성 전화기를 보여줘. 정우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장님,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하지만 김동현은 단호했다. 그는 정우성의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화면에는 윤태식의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지금 창고를 지켜 강민재를 살려두면 안 돼. 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수진의 손이 떨렸다. 정우성, 당신이 배신자였어. 정우성은 고개를 숙였다. 수진 미안해. 윤태식이 내 가족을 위협했어. 하지만 이수진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백호를 보았다. 백호는 여전히 창고 문을 긁고 있었다. 그 앞발이 녹슨 철문에 닿을 때마다 작은 핏자국이 남았다.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백호의 발을 상하게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수진의 가슴이 아팠다. 백호야, 조금만 참아. 그녀가 속삭였다. 김동현은 정우성을 다른 경찰에게 넘기고
팀에게 문을 부수라고 재촉했다. 한 경찰이 유압 절단기를 가져왔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숲속에 울려 퍼졌다. 첫 번째 자물쇠가 끊어졌지만 두 번째 자물쇠는 더 단단했다. 백호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며 짖었다. 마치 빨리빨리라고 외치는 듯했다. 이수진은 강민재를 떠올렸다. 그는 늘 말했다. 백호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 말이 정우성의 배신으로 현실이 되었다. 마침내 두 번째 자물쇠가 끊어졌다. 무거운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이수진이 먼저 뛰어들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창고 안은 침묵뿐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그 순간 백호가 앞으로 달려갔다. 이수진이 불빛을 따라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다. 창고 한가운데 의자에 묶인 강민재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다. 이수진은 비명을 삼키며 달려갔다. 형사님 백호는 그녀보다 빠르게 주인에게 도달했다. 그는 강민재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핥았다. 이수진은 강민재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했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살아계세요. 형사님 살아계셨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백호는 강민재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 순간 강민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백호의 따뜻한 혀를 느낀 듯했다. 김동현이 무정의로 구급차를 불렀다. 빨리 와, 생존자다. 최병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손을 모았다. 백호, 네가 해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수진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따뜻한 털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는 강민재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걸 알았다. 그의 숨소리는 약했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숲속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왔다. 안개가 걷히며 달빛이 창고 안을 비쳤다. 이수진은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다. 강민재와 백호가 벚나무 아래서 웃는 사진이었다. 형사님, 우리가 찾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윤태식이 있었다. 그리고 정우성의 배신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강민재가 병원에서 눈을 뜨고 약한 목소리로 백호를 부른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불꽃으로 타오른다. 2025년 3월 16일 전고 곡성군 병원은 조용한 소란으로 가득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고 약 냄새와 소독약 향이 공기를 채웠다. 병실 창문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멀리 보이는 벚나무들은 여전히 꽃잎을 흩날렸다. 강민재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곡성군 경찰서 형사수사팀장으로 25년을 보낸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곁에는 백호가 앉아 있었다. 백호의 갈색 털은 햇살 아래 부드럽게 빛났고 그 목에 걸린 나무 목줄은 강민재의 손길을 기억하는 듯했다. 이수진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의 위중한 상태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다. 형사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강민재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수진! 백호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백호를 가리켰다. 여기 있어요. 형사님을 구했죠. 백호는 강민재의 손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이수진은 강민재가 백호를 가족으로 여겼던 이유를 다시금 느꼈다. 곡성군 경찰서에서는 김동현 서장이 팀을 소집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민재의 집에서 찾은 USB와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다. 정우성의 배신은 시작에 불과야. 윤태식이 이 모든 것의 배우다. 김동현은 곡성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20년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부패한 사업가와 싸웠던 때를 떠올렸다. 곡성을 더럽히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책상 위 펜을 톡톡 두드렸다. 이수진은 병원에서 강민재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힘겹게 입을 뗐다. 윤태식, 화성건설.
그들은 입찰을 조작했어. 항구를 통해 마약을 들여오고 그의 말은 느렸지만 각 단어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님, USB를 찾았어요. 백호가 찾아냈죠? 강민재의 눈이 잠시 빛났다. 백호. 역시 그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호는 그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이수진은 병실을 나와 곡성군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USB를 기술실에 맡겼지만 데이터는 복잡한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이건 시간이 걸릴 거야. 기술팀 직원이 말했다. 이수진은 초조했다. 윤태식이 움직이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때 곡성군청 직원 박지영이 경찰서를 찾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화성건설의 입찰 서류예요. 가짜라는 증거가 있어요. 박지영은 홀어머니로 어린 딸을 키우며 군청에서 일했다. 그녀는 윤태식의 협박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다. 곡성을 위해 해야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수진은 박지영의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에는 화성건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항구를 통해 의심스러운 화물을 운송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걸로 윤태식을 잡을 수 있어요. 이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박지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영씨, 용기 내줘서. 박지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경찰서 기술실에서 이수진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근처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다. 강민재가 야간 근무 후 즐겨 먹던 음식이었다. 뜨거운 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이수진은 강민재의 말을 떠올렸다. 수지나 정의는 때론 느려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아. 그 말이 그녀에게 식당 주인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민재 형사는 좋은 사람이다. 백호를 들으니까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백호는 형사님의 가족이에요. 기술실로 돌아온 이수진은 기술팀 직원의 소식을 들었다. 암호를 풀었어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다. USB에는 화성건설의 불법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마약 밀수로 벌어들인 수십억 원, 그리고 곡성군청 고위 관리들과의 비밀 계약. 이수진의 숨이 멎었다. 이건 너무 커. 그녀는 김동현에게 즉시 보고했다. 김동현은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윤태식 내 놈이 이렇게까지 했나. 그 순간 병원에서 강민재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민재야 명예는 목숨보다 소중하다. 진실을 지켜라. 그 말이 강민재를 형사로 만들었다. 그는 백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아 하지만 진실이 묻히는 건 두려워. 백호는 그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혀가 강민재에게 힘을 주었다. 김동현은 전라남도 경찰청과 연락을 취했다. 윤태식을 추적해야 해. 지금 당장 그는 팀을 소집하며 말했다. 이건 곡성의 명예를 건 싸움이다. 이수진은 USB 데이터를 복사하며 결심했다. 윤태식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서의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다. 윤태식이 곡성군에서 자선 행사를 열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수진의 손이 떨렸다. 저 자가. 아직도 저렇게 당당하다고. 김동현이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태식이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어. 일본으로 도망칠 계획이야. 이수진은 숨을 들이켰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다. 강민재와 백호가 벚나무 아래서 웃는 사진이었다. 형사님,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우리가 잡을게요. 인천공항의 밤을 경찰 사이렌이 찍고 윤태식이 군중 속에서 도망친다. 그의 눈빛은 공포로 얼룩졌다. 2025년 3월 17일 밤 인천국제공항은 비에 젖어 반짝였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적셨고 공항의 넌 불빛이 젖은 바닥에 어지럽게 반사되었다. 터미널 안은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캐리어 바퀴 소리 안내방송,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음이 되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경찰 사이렌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수진은 백호를 앞세우고 공항 로비로 뛰어들었다.
백호의 발은 창고 문을 부수다. 다친 상처 때문에 약간 절뚝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수진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윤태식을 놓치면 강민재의 희생이 헛되이 끝날지도 몰랐다. 곡성군 병원에 있는 강민재는 침대에 누워 무정이를 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수진 조심해. 윤태식은 절대 쉽게 잡히지 않아. 이수진은 무정이를 통해 대답했다. 형사님 걱정 마세요. 백호가 함께해요. 그녀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공항의 냄새를 맡았다. 곡성군 경찰서장 김동현은 전라남도 경찰청과 인터폴에 연락을 취하며 작전을 지휘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다. 팀 윤태식은 터미널 A 출국 게이트 근처에 있다. 놓치지 마. 이수진은 공항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녀의 손에는 곡성군 경찰서에서 가져온 윤태식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검은 모자와 안경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백호는 군중 속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았다. 이수진은 잠시 멈춰 공항의 자판기에서 커피캔을 뽑았다. 강민재가 야간 근무 후 늘 마시던 커피였다. 그녀는 캔을 손에 쥐며 중얼거렸다. 형사님, 우리가 해낼게요. 커피에 쓴 맛이 그녀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갑자기 백호가 방향을 틀었다. 그는 체크인 카운터 사이를 빠르게 지나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달렸다. 이수진이 뒤를 쫓았다. 백호, 어디로 가는 거야? 백호는 한 남자 근처에서 멈췄다.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쓴 남자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이수진의 직감이 울렸다. 윤태식 그녀가 외쳤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바로 윤태식이었다. 그는 가방을 버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공항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여행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비켜섰다. 이수진은 무정의로 팀을 불렀다. 윤태식이 터미널 A에서 도망쳤어요.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어. 백호는 절뚝이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윤태식을 쫓았다. 그의 갈색 털이 비에 젖어 반짝였다. 이수진은 백호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백호야, 넌 정말 대단해. 그녀가 속으로 생각했다. 윤태식은 주차장으로 뛰어들었다. 어두운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고 비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였다. 그는 차들 사이를 헤치며 달렸다. 이수진과 백호는 그를 놓치지 않았다. 백호는 낮은 자세로 달리며 윤태식의 경로를 예측했다. 이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무정의로 보고했다. 주차장 B구역 지원 부탁해요. 김동현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곧 도착한다. 백호를 믿어. 주차장 끝에서 윤태식이 멈췄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출구는 막혀 있었고 경찰차의 사이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이수진은 숨을 삼켰다. 윤태식 무기를 내려놔 그녀가 외쳤다. 하지만 윤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너희는 날 못 잡아. 곡성은 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만함이 묻어났다. 그 순간 백호가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윤태식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윤태식이 총을 겨누려 했지만 백호의 빠른 움직임에 당황했다. 백호는 그의 다리에 이빨을 박았다. 윤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수진은 재빨리 달려가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그녀는 윤태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윤태식, 당신은 우리를 피해도 백호를 피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경찰차들이 주차장에 도착했다. 김동현이 차에서 내려왔다. 그는 백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백호는 절뚝이며 이수진 곁으로 돌아왔다. 그의 발에서 피가 흘렀지만 눈빛은 자랑스러웠다. 이수진은 백호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백호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곡성군 병원에 있는 강민재는 무정의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곧 그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태식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진짜 주모자는 곡성에 있다. 강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백호가 자신을 구한 순간을 떠올렸다. 백호, 그는 속으로 말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 이수진은 윤태식을 경찰차에 태웠다. 그녀는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다. 강민재와 백호가 벚나무 아래서 웃는 사진이었다. 형사님,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끝까지 갈게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공항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백호는 그녀 곁에 서서 비에 젖은 털을 털어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화려한 벚꽃 아래 백호가 자신의 작은 석상 곁에 당당히 서 있다. 그의 눈빛은 저는 불꽃처럼 빛났다. 2015년 3월 20일 아침 곡성군 중심 공원은 생기로 가득했다. 벚꽃 나무들이 만개하여 공기를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따뜻한 햇살이 잔디밭을 비췄다. 공원 한가운데 새로 세워진 백호의 석상이 햇빛 아래 빛났다. 석상은 작았지만 백호의 단호한 눈빛과 꼿꼿한 자세를 그대로 담아냈다. 석상 아래에는 의리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곡성군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놀았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공기에는 송편의 달콤한 향과 벚꽃의 은은한 냄새가 뒤섞였다. 강민재는 공원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곡성군 경찰서 형사수사팀장에서 물러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25년간의 경찰 생활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백호는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백호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나이든 백호의 걸음은 느려졌고 갈색 털에는 흰 털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강민재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호야, 우리가 해냈지. 그가 속삭였다. 백호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공원 무대에서 곡성군 경찰서장 김동현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백발은 햇살 아래 은빛으로 반짝였다. 오늘 우리는 백호를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다. 백호는 강민재 형사를 구했고 곡성의 진실을 지켰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김동현은 젊은 시절 부패와 싸웠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는 백호의 석상을 보며 생각했다. 이 녀석이 우리 모두에게 명예를 가르쳤어. 이수진은 무대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형사수사팀의 새로운 리더였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강민재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지금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강민재와 백호가 벚나무 아래서 웃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석상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형사님, 백호, 그녀가 속으로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무대 위로 최병호가 올라왔다. 섬진강 마을에 사는 그는 화성건설의 옛 운전수였다. 그의 손에는 빨간 리본을 단 강아지가 있었다. 이 녀석 이름은 희망이야, 그가 말했다. 백호 프로젝트로 새 삶을 얻었지. 최병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백호는 개가 아니에요. 곡성의 영혼이에요. 주민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최병호는 백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젊은 시절 곡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날들을 떠올렸다. 백호 덕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 그가 생각했다. 강민재가 무대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6년 전 저는 백호를 마약 밀수 현장에서 구했습니다. 그때 백호는 저를 믿었죠. 그리고 이번엔 백호가 저를 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백호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정의는 때론 작고 약한 존재에게서 나온다는 걸 그는 백호를 내려다보았다. 백호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수진이 무대로 올라와 백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우리는 버려진 개들을 훈련시켜 경찰견과 구족견으로 만들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백호처럼 그들도 곡성을 지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주민들은 환호했다. 아이들은 백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노인들은 눈물을 닦았다. 이수진은 강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넌 나보다 나은 형사가 될 거야. 공원 한쪽에서 송편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다. 주민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 할머니가 이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수진아, 민재 형사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백호도 그렇고.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백호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에요. 송편의 달콤한 맛이 그녀의 입안을 채웠다. 그녀는 곡성의 따뜻한 공동체를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강민재는 백호를 데리고 섬진 강변으로 걸어갔다. 강물은 햇살에 반짝였고 벚꽃이 피 물 위를 떠다녔다. 그는 강변에 앉았다. 백호는 그의 곁에 누웠다. 강민재는 백호의 목줄을 만졌다. 6년 전 그가 손수 만든 나무 목줄이었다. 백호야, 그가 말했다. 너 덕에 곡성이 바뀌었어. 백호는 그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혀가 강민재의 마음을 녹였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는 늘 말했다. 민재야, 진실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걸 지키는 게 명예다. 그 말이 강민재를 형사로 만들었다. 그는 백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백호와 함께 백호는 그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수진은 공원에서 최병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희망이라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곡성은 이제 달라질 거야. 백호 덕에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백호의 석상을 바라보았다. 석상 옆에는 백호의 목줄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놓은 사진이 있었다. 강민재와 백호의 미소가 햇살 아래 빛났다. 해가 저물며 섬진강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강민재는 백호와 함께 강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백호의 등을 쓰다듬었다. 백호야, 우리가 해냈어. 백호는 그의 손에 머리를 얹었다.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곡성군은 이제 공의와 의리의 마을로 기억될 것이다. 백호의 작은 석상이 그 증거였다.